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2023년 하반기죠. 경찰 채용 공채 특채 분들을 위한 OT 영상입니다. OT 영상이고, 저희 컨설팅사는 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제가 이제 윌땡이랑 이땡 등 이제 그 고시 학원 가죠. 그쪽에 이제 총괄반 운영할 때 서울하고 대전하고 대구, 부산 쪽 이제 총괄을 했었는데, 서울은 뭐 좀 안 맞았어요. 제가 가서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큰 교육기업이었는데, 사나 이제 모든 그 학원 총괄해서 그 면접 강사들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해서 연구소 소장 제의받고 올라갔었는데 너무 안 맞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심층 면접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필기하고는 일단은 필기 과목이 주가 되는 거고, 면접 강의라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땜빵식으로 이제 비전문가들 채용해서 뭐 그럴듯하게 이제 보여지게끔 구성해 놓고 한시적으로 이제 하는 형태라서, 그렇게 막 이제 필기 과목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고정적인 수익이 안 나는 형태니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안 하고, 고시학원과 이제 재계약 안 하고, 이제 제 원래 개인 연구실을 이제 컨설팅사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는 기업체 인적 자원 개발,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교육 프로세스, 그 다음에 채용 프로세스, 기업체별로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거나, 이제 면접관들 교육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특목 대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면접 강사들 교육하고 이랬죠. 지금 제가 공무원 경찰 쪽으로 온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다양한 분들을 많이 코칭했죠. 수천 명, 이제는 수천 단위 될 것 같아요. 이제 1대1로 해도 뭐 2, 3천 단위 넘어가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고 코칭하면서 이게 심층 면접은 당신은 누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러한 가치 기준점을 바탕으로 어떤 직무에 도전을 했고, 그 직무 이제 합격하고 나면 그 직무 가치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가치 철학적인 질문들이에요, 모두 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막 스피치 학원에서, 이거는 면접은 말하기는 스피치, 그러니까 스피치, 뭐 이상한 논리죠. 예. 야구 선수는 야구 방망이로 야구를 하니 야구 방망이 만드는 전문가에게 야구를 배워라,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만 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홀린 듯이 그런 데 가요. 막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 대형 그 필기 뭐 예를 들면 경찰 필기 학원에서도 그런 스피치 선생들 초빙해가지고 이제 면접반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 퇴직하신 분들 얼굴 마담으로 넣거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얼마 전에 질문이, 제가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그 어떠한 이유로 직접적으로 이제 면접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거는 경찰청의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본인이 뭐 경찰이었고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돼 봤다는 이유로 경찰 강사를 해. 그건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면접 시험이라는 건 채용 프로세스 과정의 한 일부분이고,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면접 프로세스 개발 전문가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면접 시험은 누가 개발했냐면, 개발진이 누구냐면 산업심리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과 교수님들, 그런 저 같은 분야 이제 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업으로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한다고요.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예요.
경찰에서는 면접 시험을 주관하는 전담 부서 자체가 없어요. 경찰에는. 공무원 쪽에는 이제 인사혁신처가 생겼다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경찰관이었는데 경찰 면접 시험에 면접관으로 투입돼 본 거랑 면접 시험 자체를 설계하고 이해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막 서울이나 인천이나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KTX나 비행기 타고 부산에 와서 코칭하고 배우고, 이제는 온라인 코칭을 제가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착시켜서 온라인 코칭으로 주로 하는데,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거의 상당수 입자가 본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경찰이세요. 그것도 고위직이 많아요. 꽤. 그분들은 계급이 높은 분들은 면접관으로 투입돼 본 횟수도 많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 수험생 한 분이 그냥 아빠가 가르쳐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본인 말을 인용을 하자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는 내가 경찰 업무 전문가지 내가 무슨 면접 개발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니? 면접관으로 투입됐다면서. 면접관으로 투입된 거야. 내가 그냥 와서 시험 봐달라고 하니까 가서 뭐 이거 항목 체크해 주세요 해서 그거 항목 체크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아냐. 그리고는 이제 아빠가 유튜브나 아니면 아는 지인 소개로 해서 서치를 해보고, 저 선생님이 제대로 된 전문가다 해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빠가 조사해보고 가라고 하던데요, 이러면서 온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 아빠라는 분들이, 엄마라는 분들이 경찰 면접에 몇 번이나 투입돼 본 현직 경찰관들이세요. 경력도 오래돼. 그분들은 바보예요, 저한테 보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제가 누가 댓글을 이상하게 댓글 달아서 차단을 했는데, 뭐 유튜브에 경찰관 출신의 경찰관의 면접관을 해본 뭐 면접 강의를 가르치는 분이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뭐 음주운전 뭐 기타 등등의 벌금 기록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경찰관으로 면접에 투입돼 본 게 그게 어떻게 근거가 돼요? 아무런 전문가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근거라는 걸 이제 권위를 빌어서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기지. 이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노량진에서 면접 강의 총괄해달라고 초빙 받았을 때 가보니까, 경찰 퇴직하신 분들을 강사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분들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들이고, 경찰 면접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은 직무 선입견을 배제시켜서 이제 때묻지 않는 원석들을 채용하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경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면접 강의를 맡게 해버리면 본인들의 경찰 업무를 하면서 생겨난 선입견을 면접 준비하는 수강생들한테 투영을 시켜버린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알고 있냐. 그래서 면접 개발 전문가들은 항상 해당 직무에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면접에 영향을 주는 걸 배제하게끔 장치를 만든다. 그래서 원래 기준은 만약에 경찰 면접에 4명이 투입되면 현직자는 2명 이상 투입하면 안 돼요. 그게 규정이에요, 규정. 근데 이게 경찰이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인력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한 3명, 4명 다 경찰관들을 면접관으로 투입시키고 있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채용 프로세스,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거나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노량진 갔을 때 그 대형 이제 그런 이제 필기 학원에, 거기는 보통 경찰 면접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뭐 700명, 800명 막 이렇게 1000명씩 몰리는 그런 면접 캠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퇴직하신 나이 많으신 경찰관 분들을 자꾸 면접 강사로 투입하려고 하길래, 그럼 나한테 집중교육을 받아라. 무슨 구성 원리를 일단 알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본인 예전에 경찰 생활할 때 나는 이럴 때 난 이랬어, 이 얘기만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면접 시험에 있어서 치명적인 감점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관계자가, 그때는 이제 저보고 교수님이라니까, 교수님 저희가 그런 구성 원리도 모르고 일단은 학생들한테 잘 먹히는 방법이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해봤다, 경찰이다, 이런 요소들이 마케팅에 잘 먹힌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그러면 투입을 할 때는 최소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 받기 싫어하죠, 당연히.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난 안 되겠다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고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 유튜브에 그렇게 활동하는 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뭐 음주운전 기록, 무슨 기록으로 있으면 안 된다. 배제시켜버린다라는 카더라 통신을 주장을 말하려면 본인이 경찰이었다, 경찰 면접관이었다, 이런 요소를 다 배제시키고 구성원리상 그게 왜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님에도 배제시켜야 되는지 근거를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양반들이 면접관으로 활동할 때 음주운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죠. 음주운전 기록이 있지만 경찰관으로 합격한 사람들도 많아요. 전국 각지에. 제가 말하는 숫자는 많다는 거는 100% 다는 아니죠. 어차피 이것도 시험이니까.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런 기록을 가진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막 찾아오니까 나도 피곤해. 내가 그랬잖아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습 운전전 기록을 가진 친구들은 이 교육 수능성이 낮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답변들을 할 때 그게 감점 요소가 되게끔 얘기를 하거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칭할 때 되게 힘들어요. 힘든 건 맞아.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경찰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하고 진짜 반성하고 깨달아서 면접 준비를 해가지고 음주운전 기록이 있지만 합격한, 전에 이제 사이버 특채가 있다. 우리 합격생이 2017년도에 있었다. 무슨 청에 있었다. 이러니까 그러면 특채만 있겠죠. 공채는 있어요.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말장난을 쳤나봐. 공채도 있어요. 서울청하고. 그러면 서울청만 있겠죠. 부산청이. 이러면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영상은 너무 많이 올려드렸어요. 너무 많이 올려드렸고, 뭐, 체불하는 사람의 유형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다 보세요.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알겠죠? 그것까지 다 보고 나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왜 그런 비전문가의 주장을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제 채널에다 글을 남기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찰 업무의 전문가죠, 제가 말은. 어떻게 채용 프로세스는 면접 프로세스 개발 전문가가 되냐고요. 면접 프로세스 개발에는 할 줄 알아. 어떠한 구성 원리로 어떻게 면접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 면접 운영 방식을 해당 조직체에 필요한 인재상에 맞게끔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아냐고. 그 설계 자체를 할 줄은 아냐고, 내 말은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이쪽 분야에. 말도 안 되죠, 그래. 맞죠? 그래서 다 차단합니다, 그런 종류에.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사이트 뭐 링크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논쟁이 일으키고, 분란만 생기기 때문에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영상 너무 많이 올려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공식 결격 사유만 아니면 그 어떠한 사유로도 그 사유를 직접적인 이유로 면접에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경찰청의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개발한 개발진의 이 채용 프로세스, 면접 프로세스 자체의 목적에도 위배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만 딱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OT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앞에 사정이 너무 길었네. 이 OT 영상은 이 시즌이 시작되면 진짜 도시별로 다 와요. 다 오는데,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막 도시별로 오고, 막 여기 부산에 제 사무실 근처에 방을 잡아놓고 코칭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부터 제가 이게 너무 교통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수험생분들이 KTX 타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온라인 코칭으로 이제 과제를 보면서 전화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 철학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기법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 코칭으로 오프라인 코칭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1, 2년 전부터. 근데 해보니까 온라인 코칭의 효과가 더 좋아. 합격률이 더 높아요. 이게 이제 전화로 하니까 몰입도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코칭의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이제 제가 실제로 한번 보고 이 사람의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 부분들 있죠. 인상이라든지, 이미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좀 체크를 해서 코칭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온라인은 그건 안 되죠. 화상으로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로만 하는데, 그거는 단점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코칭으로만 해서 합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마침 터졌고, 코로나 터져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 코칭을 전문적으로 다 금지를 해버렸거든요. 온라인 코칭으로만 전국 각지에서 다 이제 전화로 코칭을 받았는데, 합격률이 더 좋아, 오프라인 코칭보다. 예, 효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 원장님,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코칭을 받아야죠. 전화로 어떻게 코칭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굳이 제 말 안 믿고 서울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KTX 타고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에 해보니까 이게 전화로도 충분히 퀄리티 있게 코칭이 그대로 진행되겠구나. 자기들이 이제 감이 오니까, 이제 하다가 중간에 슬쩍, 원장님, 그 오프라인 코칭을 온라인 코칭으로 전환해도 될까요? 이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래도, 아, 이제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고는 이제 온라인 코칭으로 전환해서 수업은 그대로 똑같이 진행돼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그냥 얼굴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행해보니까, 아, 원장님, 온라인 코칭이 훨씬 더 몰입도도 높고, 임팩트 있게 빨리 진도를 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네요. 이러고는 오프라인 코칭 했던 거를 다 온라인 코칭으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분들, 뭐 부산이나 부울경 근처, 경남이나 울산 근처에 있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이제 오프라인 코칭이 더 좋아야 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코칭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면, 저는 오프라인 코칭을 하게 되면 시간 부담이 배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보통 5분 전에, 제가 5분 전 입실이라고 해도 보통 5분이나 10분 전에 와서 5분 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챙겨서 앉고 하다 보면 시간 잡아먹죠. 그리고 마치고 바로 나가나? 바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제가 이제 완전히 수험생 나가기 전까지 제가 뭔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막 타임이 중간에 15분 휴식 시간 가지고 계속 타임이 연결되는데, 저도 화장실 가야 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업 준비해야 될 거 정리도 해야 되고, 이전 수업 했던 친구들한테 혹시 공지 못한 거 따로 알려주고, 이게 잡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무슨 부분을 좀 바꿨냐면, 오프라인 코칭을 금액대를 좀 더 올렸어요. 인상을 했다고. 물가 상승 때문에 온라인 1대1 코칭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만 올렸는데 오프라인 1대1 코칭은 확 올렸어요. 확 좀 더 폭이 커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 1대1 코칭 하지 마세요. 이제 오프라인 1대1 코칭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면접 경험이 전혀 없어. 그래서 집단 면접을 해본 적이 없어. 예, 그러면 이제 뭐 5회를 코칭을 받는다면 마지막 1회 정도를 모의 테스트 겸 해서 부산에 여기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코칭을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1대1 코칭을 하십시오. 예, 효과는 이미 다 검증됐고,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 들어가시면 수강 후기, 합격 수기 많으니까 그거 그냥 쭉 읽어보세요. 알겠죠? 예. 그게 이제 요번에 저번 2023년 상반기랑 달라진 점이에요. 알겠죠? 그 부분이 달라요. 자, 경찰 절차 부분은 제 채널에 이미 많이 올려드렸어요. 막 경찰 면접의 구성원리, 절차 많이 올려드려서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생략할게요. 개인 면접, 집단 면접이 있는데, 원래가 우리가 이 채용 프로세스, 경찰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개발진의 의도대로 하자면 집단 면접 전에 개인 면접을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 기준점은 나 스스로, 나와의 결정, 내 인생의 가치 기준점 있죠.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가치 기준점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타인 간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가치 기준점을 설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면접을 먼저 본 다음에 집단 면접을 봐야지만 이걸 유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개인 면접에서 투입된 면접관이 집단 면접에도 투입이 돼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엉망으로 하는데, 집단 면접을 지금 먼저 봐요. 그리고는 집단 면접을 보는 면접관으로 실무진을 투입시켜 버려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원래
개인 면접 파트가 원래는 이제 인성을 담당하는 파트 부분이라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 기준점, 그 다음에 윤리 도덕관을 체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고위직에 하면 안 되고 같이 이제 업무 활동을 하게 된 낮은 계급의 실무진이 개인 면접 파트의 면접관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것도 경찰 면접이. 그래서 집단 면접 파트에서 실무진이 투입되고 고위직은 개인 면접에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또 이제 또 뒤바뀐 게 17년인가 18년도에 이제 면접 강화 지시가 내려오면서 언제였지? 19년도였나? 그때 면접관이 갑자기 3명에서 4명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개인 면접 파트, 집단 면접 파트에서 질문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뒤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단 면접에서 지원 동기 물어보고 본인의 인생 가치 기준 좀 물어보고 개인 면접 파트에서 시사 이슈 물어보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섞기 시작했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경찰이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면접 개발 교육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층 면접에 있어서는 규정 절차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면접 시험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방향성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게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 면접에서는 인성을 담당하고요, 집단에서는 상황 대처나 뭐 논리 능력,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면접관이 4명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뒤죽박죽 섞이게 된 게 지금 추세로 바뀌어 버렸어요. 추세로 바뀌어 버렸고, 집단 면접은 보통 한 뭐 아시죠 다들? 한 대여섯 명, 상황에 따라서 7명 들어갈 때도 있고, 조가 뭐 남으면. 그 다음에 개인 면접 파트는 1명 들어가고 면접관 4명씩 투입되겠죠.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듯이 원래 절차 규정을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절차 규정은 그 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무조건 이거다라고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는 이제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집단 면접, 개인 면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도 17년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나? 옛날에는 이제 집단 면접에서 일정한 비율로 무조건 떨어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명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2배수 가까이, 1.7배수에서 2배수 가까이 뽑아버리면 5명 중에 2명에서 3명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2명을 먼저 떨어뜨리게끔 작동이 되고 3명 합격시키는 쇼. 그러니까 집단 면접에 들어가는 인원을 일정한 비율로 이제 2배수로 뽑으니까 2배수나 1.7배수 정도 뽑으니까 그걸 이제 배제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번에 5명 들어간 조하고 나중에 5명 들어간 조가, 이번에 5명 들어간 조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무조건 또 2명 떨어뜨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각 들어간 그 해당 조별로 일정한 비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수 안에서 이제 성적이 이제 합산해서 낮은 사람을 떨어뜨리면 되니까,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한 연도부터 지청별, 전국의 지청별로 그냥 5명이 집단 면접 들어갔는데 이 5명이 다 붙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전문적인 곳에서 이걸 보더니 또 착각을 해가지고 5명이 전원 취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막 5명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 조가 무조건 다 합격할 수 있게끔 뭔가 서로 간에 내용도 다 알고 이제 미리 짜고 들어가자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뭐 저기 비전문적인 대형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나 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비율 퍼센테이지를 이제 원래는 편하게 5명에서 일정 비율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 합산해서 해당 직렬에서 이제 비율을 떼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5명이 들어간 조는 그 집단 면접이 전원 취합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징은 이게 이제 상반기, 저번 하반기, 상반기 제가 계속 예상한 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MZ세대가 문해력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진짜로 한 해 안에 제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면접 질문의 길이가 엄청 길게 나올 것이다. 케이스형으로.
단순한 질문이 안 나온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문해력 훈련을 미리미리 필기 준비 때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체력 시험이 이제 공채는 반영이 되지만 경영 특채는 체력이 그냥 패스제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근데 거기서 큰 틀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게 문해력인데, 지금 MZ세대들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세대라서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앞선 세대에 비해서. 이건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명문대고 아니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예. 성장 환경기 때 정보 수집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른 세대별 특징이에요. 세대별 특징. 근데 MZ세대의 취약점이 질문이 조금 길게 해버리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부정청탁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했는데, 이제는 막 당신이 뭐 근무 중인데 선배가 나오라고 했다. 선배가 나왔는데 너 누가 나왔고, 누가 그래서 뭐 어떻게든 우연히 밥을 먹게 되었고, 근데 알고 보니 선배가 계산한 것이 아니었고, 누가 계산한 것이었고, 알고 보니 또 이 사람이 당신 사건의 관계자였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부정청탁 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이 말을 실제 사건 케이스를 이제 말하면서 길게 질문을 해버린다고요. 이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저번 상반기 때 무슨 지청에서는, 제가 어느 지청인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코칭 받았던 수강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원장님 말씀대로 질문 하나하나가 기니까 수험생들이 당황해가지고 면접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니까 면접관이 나중에는 화가 나셨는지 제가 천천히 2번 얘기해 줄 테니까 제대로 듣고 답하라고 막 짜증내셨어요. 이라는 거예요. 자네는 자긴 잘했대. 저한테 이제 그 5단계까지 다 이수하고 가셨던 분이에요. 예. 지금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찰 면접은 예전에 그런 단순한 형태의 알아듣기 편한 질문 형태로 안 나옵니다. 갈수록 질문이 케이스화되면서 복잡하고 길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MZ세대들은 제가 답변 작성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건 A인데 B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달력 자체가 부족하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코칭 해드리면 깜짝 놀래요. 자기들 상태를 자각하고 나면. 예. 그래서 면접 준비를 1대1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대인원을 모아놓고 그렇게 막 필기 과목 강의하듯이 해가지고는 이 사람 개개별에 필요한 코칭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죠? 예.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절차라는 건 지청별로 전부 다 다르게 진행되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우리 청은 토론을 하는데 토론 준비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우리 청은 토론이 없던데 선생님 코칭 프로그램 안에 토론 대비하는 뭔가 파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안 해도 될 거예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토론을 안 하는 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론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론의 형태는 아카데믹 토론이 있고 자유 난상 토론 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도출형 토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자를 수험생들이 알아서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수험생들이 자율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공통 질문을 던지듯이 토론 형태로 끌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이게 토론 면접이었다고 자각을 못하는 거죠. 인식을 못하는 거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부산청이에요. 부산청은 토론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토론의 일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단 면접에서 5명이 앉잖아. 민식이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원자를 지정해서 가르쳐서 얘기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블라블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지원자 이 사람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블라블라 얘기한 거야. 근데 자, 지금 이 지원자의 말에 대해서 당신이 한번 반박해봐요. 아니면 당신이 반대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 생각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 근데 이게 토론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토론은 경기 남북부처럼 이제 원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중에 알아서 사회자 뽑고 그 사회자가 토론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토론 시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토론 시험 맞고, 지금 부산청처럼 진행하는 것도 토론 시험이에요, 또.
그러니까 경찰직은 기본적으로 이게 NCS 기반상 우리가 면접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 다음에 PT 면접, 토론 면접인데 PT 면접, 토론 면접은 5급, 7급 공무원 쪽에는 하는 거고 이제 PT 면접을 안 하죠.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근데 토론 면접은 다 해요, 다.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그게 토론 진행이라고 자각을 못해서 그런 거죠. 면접관이 자연스럽게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공통 이슈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묻고 서로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그것도 다 토론이라고요. 토론이란 게 뭐예요? 어떤 이슈에 대한 합일점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다 통칭해서 토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기본적으로 토론 준비는 다 해야 돼요. 다. 제가 코칭 프로그램 안에 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 방식이 기본적인 비전문적인 그런 일반 면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용 안에 내용들도 완전히 다르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이론 파트 부분은 에어클래스사에 온라인으로 강의 이론을 올려놨어요. 온라인 이론 강의. 그러면 수업은 뭐냐면 이 온라인 이론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 오면 단계별로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과제를 작성해 오면 저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과제를 바탕으로 코칭을 진행하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1대1 코칭으로. 이게 저는 프로그램 기본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면접, 제가 경찰 면접 이론 강의 올려놓은 거 이건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선생님,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질문 답변한 걸로 코칭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안에 이론 내용을 못 본 상태에서는 제가 코칭하면 결국은 이 이론 내용만 하다가 끝이 난다고요. 그리고 비전문적인 곳에서 제대로 된 구성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100이면 100 전부 다 충격받아요. 운다니까. 막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지금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독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대로 제가 올린 온라인 이론 강의를 반드시 보고 제가 단계별로 몇 강까지 보고 무슨 과제를 해오세요 하면 그 과제를 기반으로 코칭이 진행돼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곳에 다니면서 그쪽에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칭해 주세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효과도 없고 여러분들만 오히려 더 충격받고 결국은 면접시험 임박한데 그거 전부 다 끝내고 원장님 이 강의 듣고 제가 미친듯이 따라갈 테니까 좀 해주세요 막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미 다 주차별 마감이 다 끝나는 상태인데 뭐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엉엉 울어요. 막 수험생들이. 아닌 것 같죠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절대 진행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오픈 영상 강의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면 카톡 플러스 채널 있어요. DSA 컨설팅이라고. 그쪽에 무조건 1대1 카톡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봐요. 제가. 누가 무슨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코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시수 및 금액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뭐 환불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모은 공고문 모음을 보내드려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이거 보니까 원장님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 나 이 프로그램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 이러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시수 및 금액대로 계산을 해서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오시는 길 하단에 보면은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보면 회사 계좌가 나와요. 회사 계좌. 그 네이버에 공지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그런 거예요. 오시는 길 맨 하단에 링크 들어가면 오시는 길 하단에 보면 회사 계좌가 있거든. 그 회사 계좌로 내가 코칭 받고 싶은 금액을 보내면 돼. 그럼 뭐 예를 들면 제가 온라인 1대1 코칭 받는 게 좋다 했잖아. 그럼 온라인 1대1 코칭을 만약에 뭐 3회를 받는다 하면 1회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니까 뭐 99,000원이면 뭐 99,000원 곱하기 3해서 금액을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1회만 받는 건 안 돼요. 1회만 받는 게 왜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필기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특정 기간에 막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마감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를 1회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프로그램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전혀 안 나타나요. 최소 3회 정도는 해야 돼요. 2, 3회 정도는 해야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라도 제가 뭔가
분석을 하고 코칭을 하지 1, 2단계라도 해야 돼. 5단계 중에. 근데 코칭 1회만 받아가지고는 효과도 안 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 받으려고. 그래서 1회만 받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코칭 최소 2회 이상은 받으셔야 되고, 프로그램이 5단계니까 5단계 전부 다 이수하는데 보통은 한 빠르면 5회, 보통은 한 6회에서 7회 정도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전체 다 이수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1, 2단계만 이수하셔도 상관없어요. 1, 2단계는 이제 인성 파트. 근데 이제 3, 4단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3, 4단계가 이제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때 이제 경찰의 역할과 의미, 공권력의 한계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재량권의 역할과 의미,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3, 4단계 중요하긴 해요. 예,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5단계까지 다 해야 돼요. 5단계 때는 또 이제 상황 설정, 직무 상황 설정, 아까 그 케이스형 질문들을 또 하기 때문에 5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뭐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단계까지라도 하려면 최소 3회에서 4회는 하셔야 돼요. 3회 정도는. 온라인 코칭. 온라인 1대1 코칭.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막, 선생님, 저 8회분, 9회분 뭐 수강 결제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별 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5단계 프로그램 하는데 한 6회나 5회 만에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환불해드리는 그런 행정 절차가 저는 더 스트레스예요. 이게 잡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코칭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회나 3회 정도 먼저 이제 수강 결제를 하셔서 이제 제 회사 계좌에 그 금액을 입금을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하고 1차 과제 상세 안내를 문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랑. 그럼 이제 그걸 딱 받자마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온라인 예약 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3회 만약에 코칭 수강 결제를 했다면 3일에서 5일 간격이에요. 이거 의무 규정이에요. 진짜 무슨 특별하게 뭐 체력 시험 일정이 겹쳐 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 최대 7일 간격은 괜찮은데 7일 간격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 그래서 무조건 1, 2, 3회 간격은 3일에서 5일 간격이 제일 이상적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진짜 극히 예외적으로 7일까지는 가능하지만 간격이 7일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일정을 바꿔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온라인 예약 페이지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강 결제한 총 횟수 3회면 3회를 일정한 그 나와 있는 날짜에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예약 신청하시고, 예약 변경은 이틀 전에 그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 변경 가능한데 그것도 각자 3번 이상은 변경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요. 이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예약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 하면 수강 결제는 먼저 했는데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예약 신청을 빨리 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놓쳐가지고 저한테 계속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칭 수강 결제하시고 제가 안내문 온라인 이론 할인권 및 안내문 받자마자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타임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로 3회분을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원장님, 거기 나와 있는 타임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타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제 스페어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전하고 저녁 타임이 있는데 이거는 직장인들 위해서 제가 따로 빼놓은 거고 다른 시험 분야 위해서 따로 빼놓은 거라서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직장인이라서 낮에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 그래서 뭐 1, 2회 정도는 뭐 방과나 휴가 써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 3회차 때는 휴가를 쓸 수가 없어서 일 마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안 되겠냐 이러면 제가 이제 예외적으로 스페어 타임을 배정해 드려요. 스페어 타임을.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로 마감이 끝났는데 스페어 타임이라도 좋으니까 좀 배정해 주세요 이러면 스페어 타임을 제가 배정해 드리는데, 이제 스페어 타임은 제약사항이 뭐냐면 환불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온라인 예약 페이지는 공식 예약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열흘 전에 그 해당 부분을 이제 특정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면은 100% 환불되고, 그 다음에 뭐 5일에서 7일 전에는 70% 환불, 그 다음에 뭐 3일 전, 그러니까 당일부터 3일 전까지 치는 취소가 안 돼요. 그건 노쇼 처리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환불을 못 해드리는 게 그 타임을 여러분이 3일 전이나 2일 전에 취소를 해도
다른 분들이 그 타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전부 다 타임 배정이 돼 있는데 그 타임 비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까운 날짜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개인 스케줄 조정해서 그 예약 신청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임을 이제 예약 신청하는 거는 그 온라인 예약 페이지 환불 규정에 따라서 환불이 들어가지만 단계별 스페어 타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스페어 타임은 아예 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페어 타임을 원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일정 조정이 안 돼서 스페어 타임이라도 좀 배정해 주세요 해서 스페어 타임을 하면 스페어 타임은 그 어떤 사유로도 환불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타임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소를 한다 해도 제가 그 타임을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그래서 뭐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제약사항이에요. 제약사항이니까 스페어 타임을 요구하실 때는 신중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안 그러면 뭐 체력학원이 시간이 안 맞네요. 아니면 내가 뭐 낮에 운동 가야 되는데 개인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아우 저녁에 좀 해주세요. 이러고 막 전국 각지에서 자기 그런 개인 사정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이제 압박을 하면 제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해요? 저는 혼자인데. 맞잖아요. 본인 그런 개인의 그런 개별 사정까지 일일이 다 감안해서 조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수십 명이잖아요. 수백 명이고 전국에. 맞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규정이에요. 규정.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칭 수강 결제하고 제가 안내문 보내드리면 받자마자 바로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예약 신청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약 신청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뭐 변경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일단은 거기 시간에 맞춰야 되고 정말로 이게 조정이 불가능해서 힘들 경우에는 스페어 타임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데 스페어 타임마저도 다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 일정을 조정해서 여기 맞춰야지 제가 수험생들 일정 하나하나 다 반영 못 해드려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칭 수험 받다가 이제 본인 코칭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답변 만든 거 한번 카톡으로 봐주세요 하고 연락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건 되게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예요.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수십 수백 명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 외에 그런 식으로 뭔가 봐주세요 하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빼서 누구만 해주고 누구만 안 해주고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애초에 그게 카톡으로 답변 만든 걸 보고 이게 뭐 제가 코칭이 가능한 것 같으면 뭐하러 고생해서 전화 통화를 해요. 맞죠?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은 되게 선생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무리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요청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는 혼자잖아. 여러분들이야 많지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요구 부분들을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제가 이제 그 카톡 플러스 채널 고정 댓글에 있다고 했죠. 그 상단 페이지에 1대1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공공모음 보내드리는데 반드시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특히 환불 규정 있죠. 아까 그거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이러고는 그날 수강 결제하고 그날 새벽 1시인가 2시에 그 다음날 예약돼 있는데 그 다음날인가 취소하고는 환불해달래. 나는 환불 규정을 못 봤대. 환불 규정을 보든 안 보든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그 하루 전날 이틀 전날 그게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는 하루 전날 건 아예 예약조차도 안 되고 이틀 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밤 1시에 그렇게 취소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타임을 진짜 원했는데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타임으로 했던 분들은 그 타임을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당당하게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환불 규정 제가 읽어보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안 읽어봐.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오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에러 났는데 환불 규정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따로 물어보든지. 그래서 수강 결제하실 때 환불 규정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뭐 자기는 몰랐네 말랐네 이런 얘기 억지 부리지 마세요. 진짜 이게 시즌 시작되면 막 순식간에 몰려 들어가 가지고 막 타이트하게 제가 코칭 해드리고 진행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런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게 돼요. 이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은 제가 제 사비로 감당해도 돼요. 차라리 그런 이제 개념 없는 분들하고 저하고 막 말하는 게 난 그게 더 시원할 거고 그냥 내 사비로 보충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그런 분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막 대기자만 8명 이상 넘어가는데 시즌마다 코칭 한번 받아보려고 대기하고 있던 분들은 허무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피해를 준다고요. 다른 수험생들한테. 네. 그래서 그 유의사항도 꼼꼼히 다 보십시오. 알겠죠? 일단 OT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뭐 구성원리나 안에 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제 채널에 다른 영상이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그 필기 합격자 발표 아직 안 났지만 뭐 성적이 좀 좋은 분들 미리 지금 계속 코칭 결제 미리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마감이 되니까 주차별로 이게 언제 마감이 될지 제가 전혀 몰라요. 갑자기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갑자기 몰려들면 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체력 시험이 공채는 아직 남아있지만 면접을 미리 준비 안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해력 부분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거는 빨리 체력 시험 필기 발표 나자마자 이 프로그램을 빨리 이수를 해야 돼요. 시험 전날까지 코칭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이 프로그램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일종의 훈련 프로그램이라서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프로그램이 끝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게 지금 대통령 경호처 7급하고 경호원 7급하고 뭐 국정원 그 다음에 경관부 해양 경관부 막 다 몰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마감될지는 알 수 없어요. 알겠죠? 이상입니다.